안녕하세요, 띵입니다. 새해 첫 영상은 제가 연말에 남편이랑 휴가를 내고 양평에 있는 뜨개머리엔에 놀러를 간 영상으로 시작을 할게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처음으로 협업을 한 분이 이제 뜨개머리엔의 엠님이신데, 여태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진짜 서로 한번 만날 때가 됐다 해서 제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뵙기 전에는 약간 걱정이 됐어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랑 다르고 너무 어색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막상 만나서는 진짜 앤님께서 저를 너무 잘 환대해 주셔가지고 진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뜨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놀다가 왔습니다. 지금 1층에 있는 영상은 제가 찍었는데 사실 메인은 2층이거든요. 2층에 진짜 많은 실들이 있었는데 2층에서는 수다 떠느라고 영상 찍는 걸 아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을 못 찍고 대신에 제가 고양이랑 노는 사진을 남편이 찍어줘서 그것만 있네요. 홈페이지에서만 봤던 실들을 직접 만져보고 또 설명도 듣고 해서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너무 예쁜 실들이 있어가지고 또 쇼핑을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뜨개를 막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쇼핑도 조금씩 했고, 그 와중에 웨포도 있고 또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들도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쫙 소개를 해드립니다. 또 이렇게 뜨엔에서 실을 또 사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그 뜨개머리엔에서 판매하는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로라는 일본 브랜드가 있어요. 저도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기는 했는데 원래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모니터에서 봤을 때는 그 노로실이, 제가 지금 여기 두 가지 종류 노로실이 있는데, 이 노로실이 되게 알록달록하게 여러 가지 컬러들을 이렇게 꼬아서 만든 실인데, 그게 막 성분별로 라인이나 굵기, 그 다음에 뭐 소재, 혼용 이런 거에 따라서 라인들이 다양한데, 그냥 이미지만 봤을 때는 좀 할머니 옷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입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럽고 현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운 느낌이다라고 해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는 관심이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웬걸 가서 직접 그 실들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이게 그냥 화면에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게 다른데, 노로실에 대해서 저의 그냥 기존의 그 느낌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라인들을 보여주셨고, 생각보다 이게 볼 사이즈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아직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막 이제 수입해서 오신 실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 중에 테이블에 놓여 있는 실을 보다가 이 실을 보고 제가 정말 한눈에 반해가지고, 혜님 저 이거 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그 판매가도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거 제가 살게요 막 이래가지고 요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일단 컬러감에 그냥 반했어요. 제가 약간 민트, 블루 요런 쪽의 계열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컬러 완전 그 그린, 화이트, 옐로, 핑크, 그러니까 민트 베이스인데 그 안에서 되게 다채로운 컬러들이 막 믹스가 되어 있는데, 엄청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촌스럽지 않게 진짜 예쁘게 믹스가 되어 있고, 이 느낌이 진짜로 막 손으로 꼬아서 만든 것 같은 수공의 느낌이 완전 뿜뿜 나는 그런 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올 봄에는 이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냉큼 사가지고 왔습니다.
카키골이라는 이름이고요. 혼용률은 코튼, 실크, 비스코스, 폴리 이렇게 혼용되어 있고 이제 완전 봄, 여름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노로실은 볼 상태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감아서 쓰면은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훨씬 이렇게 질감이 좋아진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와인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볼을 감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두 볼이면은 이게 대왕볼이라서 두 볼이면은 충분히 옷을 뜰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노로 브랜드인데 이거는 라인이 좀 달라요. 미라이. 또 사실 혼용률은 얘랑 똑같은데 이 퍼센테이지만 좀 다르네요. 코튼, 실크, 비스코스, 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핑크랑 브라운 계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판매하실 계획이 없는 실이라고 선물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감사하게 받아왔어요. 올 봄에는 제가 요 노로실로 한번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짠! 요거를 샀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줄바늘 말고 막대바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제 막대바늘은 딱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스별로 좀 다양한 막대바늘을 사고 싶었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거 한 25cm 안에 좀 짧은 막대바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검색을 해보다가 아마존 재팬에서 이 클로버의 막대바늘 23cm짜리를 샀습니다. 이 정도 길이에요. 이게 짧아가지고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딱 적합한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샀어요. 처음에는 이제 국내에서 살까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국내에 판매하는 사이트랑 아마존 재팬에서 직구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엔저기도 하고 해서 아주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거의 한 4,000엔 아래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도 이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고 해서 연말 동안 제가 새로 산 거, 선물 받은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짠! 제가 연말 동안 뜬 F5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모두 아시죠? 제가 지난해 야심차게 대형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짬뽕아랑 가디건이고요. 이 가디건을 뜨고 요 스튜디오 도네갈 아이보리 컬러가 한 탈에 남아있었고 여기 이제 버튼밴드 떴던 아람모어도 정말 조금 남아있었는데 그 실을 써야겠다. 유명 실파먹기로 그 실을 소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탈의 정도면은 모자는 충분히 뜰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그 남은 실, 도네갈 실이랑 아람모어랑 들고 기차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에서부터 떴는데 아무래도 이 버튼밴드를 떴던 아람모어 실이 정말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손염색 실, 노란색 손염색 실 DK를 혹시 몰라서 가지고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이제 이 아람모어로 여기 앞에랑 여기 이렇게 뜨면은 여기까지 뜰 분량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는 이걸로 이제 노란색 실로 이렇게 겹단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홀리데이 바라클라바 구조를 베이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은 이 짬뽕 아란에 있었던 케이블 무늬랑
또 새로운 케이블 무늬도 한번 떠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다이아몬드 무늬 중간에 넣고, 그리고 여기 뒷트임도 한번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래서 원래 홀리데이 바라클라바는 이렇게 뒤에서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한 줄로 쭉 시작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조각 반반 요만큼 뜨고, 그 다음에 반대쪽 요만큼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합쳐줬습니다. 원래 제가 그 평단으로 8cm 정도 뜨라고 하고 그 늘림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각각 조각을 평단으로 뜬 다음에 늘림 들어갈 때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쭉 뜨는 걸로 바꿨고, 그 다음에 원래 홀리데이는 여기가 그냥 이제 걸러뜨기 해가지고 사슬로 이렇게 가는데, 얘는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위에도 이렇게 여기에서 만들었던 요 파이핑 라인을 얘도 이제 이렇게 T자로 해서 쭉 연결되게, 그리고 여기까지 연결되게 그런 거는 좀 바꿔봤어요. 실이 좀 모자라가지고 바텀업으로 이렇게 뜨는데, 원래 계획은 이 다이아몬드가 4개 반 정도 나와서 이렇게 반에서 이렇게 연결되게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 반이 아니라 3개 반으로 뜰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기 앞에 단추 여밈이 원래 홀리데이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거의 입을 가려야 돼요, 이 위치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턱바지 스타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다르게 한 건 뭐냐면, 원래 홀리데이는 한쪽만 단추구멍을 내고 이제 이쪽은 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양쪽에다가 단추를 달고 이렇게 양쪽 다 대칭으로 라운드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단추구멍을 이렇게 돼지코 모양 돼지코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추를 양쪽으로 채워주는 디테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바지 스타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트임을 넣은 이유도 아무래도 이게 좀 실이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가 이렇게 작아지면 여기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뒤에도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좀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긴 한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 가디건이랑 완전 세트처럼 나왔어요. 이거 입고 이거 쓰면은 진짜 귀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시도는 안 해봤거든요, 두 개 같이 하는 거를. 어쨌든 뭔가 이렇게 세트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뜨개로그에서 저희 엄마가 제가 뜨개 하는 거 싫어한다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내려가서도 엄마 몰래 떴어요. 엄마가 뭐 없을 때 방에서 뜨거나 기차에서 뜨거나 이렇게 떴는데, 결국에는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그냥 엄마가 보더라도 떠야지 하고 이제 엄마 앞에서 이제 살짝 떴더니, 너 그렇게 뜨개질 하면은 나중에 관절 다 못 쓰게 된다고, 힘든데 이거 왜 하냐고, 그냥 사서 쓰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막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요즘 이렇게 뒤집어 쓰는 모자가 유행하는 것 같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근데 나도 예전에 떴던 거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분명 뜨개를 하셨거든요. 근데 대바늘보다는 코바늘을 주로 뜨셨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는데 엄마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한 개가 있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래서 보여줄까? 그래서 보여줘! 그랬더니 짠! 이거 화면에 잘 보일까요? 이게 바로 제가 초등학교 때 입었던 옷이에요. 다 동생이랑 제 거랑 그때 만들어줘서 입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와서 이제 완전 꺼내서 봤는데, 그래서 엄마는 저보고 못하겠으면서 엄마 젊었을 때 엄마도 장난 아니게 이걸 하신 것 같아요. 디테일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이거 코바는 볼레로 가디건 같은 거고, 이게 원피스랑 세트였어요. 근데 원피스는 없고 요거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사이즈가 제가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와, 이렇게 얇은 실력. 여기 패턴 보이세요? 여기 꽃무늬랑 여기 끝에 이렇게 레이스로 이렇게 넣은 거랑, 자, 뒤에는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같이 사이좋게 손잡고 있는, 엄마 이거 내가 가져갈게. 그래서 엄마가 흔쾌히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옷이기도 했으니까 가져가라고 하셔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엄마한테 막 그랬어요. 아니 엄마,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다 엄마한테 물려받은 건데 나는 못하게 하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참 둘이 막 웃었어요. 그래서 저의 지금 이 뜨개질의 취미생활의 100%는 엄마한테서 온 겁니다. 여러분, 새해 첫 프로젝트를 뭘로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제가 케이블을 연속해서 뜨는 바람에 좀 지쳐 있어가지고 올해 첫 프로젝트는 무한 메리아스로 하자. 그리고 가디건 말고 풀오버, 스웨터로 해야지 하고 이제 도안을 막 찾다가, 원래 이런 무매 기본 스타일 도안 되게 많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라마나의 도안을 선택했어요. 저도 라마나 도안은 처음인데 이게 라인이 좀 여성스럽고 이렇게 전반적인 쉐입이 좀 이렇게 우아한 느낌이어가지고 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넥라인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캐스톤 해가지고 메리아스 뜨면 돌돌 말리잖아요. 그런 디테일이고, 끝에 햄라인이랑 소매는 아이코드 같기도 하고, 이건 이제 아직 도안 자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디자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뜨면은 또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새해에 안 해봤던 기법을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인타르시아를 한번 해볼까 해요. 여기에 그냥 이제 어떤 무늬를 넣는 건데, 무늬는 그냥 제가 그려서 할 거고,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죠? 드로잉 패턴? 약간 왜 인테리어 소품이나 액자 같은 거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라인과 선, 뭐 이런 거.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의 유치원생이 크레파스로 대충 그린 것 같은 그런 어떤 패턴, 뭔지 아시죠?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어깨에 뭐 이런 찌그러진 원형, 여기에는 뭔가 라인, 밑에도 라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이제 그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거? 한쪽에만 하는 게 좋겠죠? 너무 두 개 같이 하는 것보다. 뭐 이런 느낌의 배색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도안이 문제가 탑다운 라운드예요. 근데 인타르시아 배색은 제가 도카이 에리카 그 배색 책을 갖고 있어서 한번 봤는데 다 평면뜨기 해가지고 앞판 뒷판 이어 붙이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탑다운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인타르시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서 유튜브에서 또 검색. 테스트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냥 뭐 배색 도안을 그린 건 아니고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중간중간에 넣어서 칼라랑 라운드 인타르시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떠봤습니다. 지금 이런 배색 무늬를 모헤어 세 겹으로 해서 넣은 것도 있고, 또 울이랑 모헤어를 한 겹씩 두 줄 잡아서 뜬 것도 있고, 이제 컬러도
제가 이제 뜨개머리엔에서 요청한 실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실들을 다 꺼내가지고 어떤 컬러 조합으로 할지 지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위에 붙인 거는 컬러 보려고 막 한 거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2개, 3개 컬러만 해야지 하다가 점점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별의별 걸 다 꺼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실이 엄청 주렁주렁 달리겠다라는 생각에 좀 포기를 하고 3가지 색으로만 그냥 가져가기로 했어요. 제가 스케치했던 그 패턴을 그래픽 툴로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여기 이렇게 카피를 해서 올리고 이 선을 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얘는 이제 바탕에 깔아놓고 자, 이렇게 대충 따주고 배경 깔아놨던 거를 없애고 이제 따준 걸 갖다가 모는 종이에 맞춰가지고 그려줍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이게 레글런이다 보니까 저렇게 스케치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중간에 삼각형 부분은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음 파트의 끝과 여기 끝,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이런 거 잘 맞춰가지고 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하려면은 사실 레글런 라인을 이렇게 관통하지 않게 하면은 편한데 일단 좀 크게 연결되게 넣고 싶어서 일단 어깨 부분에서만 요 패턴 레글런 한번 통과하고 이 라인도 이렇게 한번 통과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타르시아 부분을 이미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정도 지금 떴고 양쪽 어깨에 이렇게 2가지 컬러로 배색을 넣고 있어요. 앞에서 뭐 도안이라든지 이거 패턴 어떻게 만드는지는 보여드렸을 텐데 실에 대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실은 뜨엔에서 판매하시는 라마나 꼬무 라인입니다. 저도 이번에 라마나 실을 처음 써보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볍다. 정말 가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의 느낌이 메리노 100%인데 진짜 구름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포실포실하고 구름 같은 느낌으로 그 양양한 느낌이 살아있지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벼운 스웨터가 될 것 같아요. 입은지 안 입은지 모르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도안이 게이지가 4.5mm 바늘로 뜨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 띠지에는 3.5에서 4.5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뭐 4.5로 스몰이나 미디움 뜨거나 아니면은 그냥 3mm로 바늘 사이즈 줄여서 라지 떠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만 가지고 이제 메리아스 스와치를 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가이드 되어 있는 게이지보다 얘가 좀 더 실이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손땀에 떴을 때 딱 예쁘게 나오는 거는 3.75 정도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도안이랑 바늘 사이즈가 안 맞게 되면서 3.75로 가장 큰 라지 사이즈를 떴을 때 과연 미디움 사이즈 정도가 나올 것인가? 이게 약간 의문이고, 이게 이제 탑다운에서 넥라인 코 잡고 바로 그냥 이게 넥라인이거든요. 근데 라지 사이즈를 떴을 때 과연 이 캐스톤한 코스로 내 머리가 들어갈까? 이런 게 좀 걱정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안의 코스 라지 사이즈에 제가 임의로 코스를 더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도안이 라지 사이즈가 100코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저는 플러스 8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앞판, 뒷판 소매면 각각에 그냥 2코씩을 추가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임의의 수로 그냥 각 파트별로 도안 라지 사이즈에 나와 있는 것보다 그냥 플러스 2코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2가지 컬러 이렇게 감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진스라는 컬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 블루 컬러인데 요거 3겹, 그리고 얘는 제가 3가지 컬러 쓸 거라서 이 핑크 베이지 컬러인데, 핑크 베이지 컬러는 2겹에 제가 바라클라바 뜨고 남았던 핑크색 모헤어가 있어가지고 그 핑크색을 1겹 이렇게 해가지고 3겹을 만들었고, 요거에 남은 한 줄은 밑에 배 부분에 또 넣어야 돼서 그거는 이제 따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모헤어는 제가 써본 모헤어 중에서 가장 부드럽습니다. 라마나 프리미아 모헤어를 접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1등 모헤어는 니팅 포 올리브의 모헤어였거든요. 근데 얘를 써본 뒤로는 얘가 더 부드러워요. 근데 니팅 포 올리브 모헤어랑 차이가 있다면 얘는 헤어감이 니팅 포 올리브보다는 조금 더 잔잔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스와치를 떴을 때 니팅 포 올리브 브라운 넣으면 어떨까 해서 얘도 3겹으로 한번 해봤는데, 얘는 3겹으로 잡았을 때 이 라마나 모헤어 3겹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기모감이라든지 이 코 크기가 커요. 그래서 이 헤어감 차이는 니팅 포 올리브가 좀 더 풍성한 편이고 얘는 좀 잔잔한 느낌인데, 부드럽기는 라마나 모헤어가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풍성한 헤어감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울실에 되게 잔잔하게 게이지를 좀 맞추거나 아니면은 되게 있는 듯 없는 듯 잔잔하게 모헤어를 깔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모헤어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그냥 라마나 풀세트 프로젝트가 된 것 같아요. 바탕실, 배색실 모두 라마나고 도안도 라마나 도안입니다. 그러면 라운드 인타르시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도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배운 건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라운드로 지금 뜨고는 있지만 인타르시아는 겉뜨기만 해서 라운드로는 만들 수가 없어서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반복을 해서 떠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젊은 숏노우 하듯이 그렇게 거단 뒤집어 가면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OR 시작 마커에서 시작해서 겉뜨기로 이렇게 쭉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 마커 나오면 뒤집어서 안뜨기로 다시 떠서 BOR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뜨는 거고요. 그리고 인타르시아의 실 교차하는 원칙은 실을 가져가서 실을 바꿔야 되는 타이밍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과거에 떴던 실이 미래에 뜰 실 위로 통과해서 아래로 가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뜨기에서 하든 겉뜨기에서 하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본 영상에서도 정말 수십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실이 배색을 할 때 이렇게 파란색이 이쪽으로 넘어올 때도 있고
베이지색이 넘어갈 때도 있고 이렇게 똑같이 돌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케이스 전부 다 과거의 실이 미래의 실보다 위에 한번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장력 조절을 이 코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뒤에서 봤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죠.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좀 아수라장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여기 되게 완만하게 갔을 때 이렇게 네, 실이 길게 나오는 부분 있죠? 그리고 여기 뭐 두세 코 이런 거, 그리고 뭐 한 코, 두 코 이럴 때는 이렇게 짧게 갑니다. 초반에 이렇게 이 실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냥 이렇게 했어요. 안에 어차피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했고, 궁금했던 건 이 BOR에서 컬러가 체인지 되면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단 이렇게 턴 해서 떠야 되는데, 만약에 컬러가 이렇게 원래는 이 컬러가 여기 레글런 안쪽에만 있다가 이렇게 BOR을 넘어서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상에서는 슬립 스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시연하시는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레글런 아니면은 그 섹션별로 컬러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그런 걸 뜨시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이 꾸불꾸불한 어떤 패턴이 막 넘나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BOR 마커를 위치를 이동하면서 가게 되면은 이 BOR이 여기가 아니라 나중에는 여기까지 바뀌는 상황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본 동영상대로 따라하지 않고 저는 그냥 BOR은 레글런 라인에서 항상 그냥 고정되어 있게 두고, 대신에 여기와 여기는 같은 컬러지만 같은 컬러로 보지 않고 그냥 임의로 저는 여기에 핑크랑 여기에 핑크가 다른 컬러라고 보고 그냥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 있는 것도 실 한 볼, 그리고 요 구간도 실 한 볼, 이렇게 하면은 이 BOR의 위치를 막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서 그게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바꿨습니다. 왜냐면 이 레글런 따라서 늘림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 나중에 엄청 좀 멘붕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은 컬러라도 이 레글런 중심으로는 각각의 볼실로 그냥 두고 뜹니다. 그렇게 하면은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뜨면서 이게 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조금씩 바꾸고 뭐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계속 이제 수정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어깨 부분의 패턴이 끝나면은 이제 배 쪽의 패턴은 아직 안 그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 지금 세 가지 컬러라고 했지만 그 제가 마지막에 소매에 빨군 모양으로 뭔가 하나 그려놓은 게 있긴 한데 그거를 넣을지 말지 이런 거는 이제 뜨면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게 정신없고 실을 이렇게 꼬여져 있는 걸 좀 정리하면서 떠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타르시아 하면은 뭐 보빈이나 나비 매듭을 막 만들어 갖고 하는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요 바탕색 실은 그냥 볼실 각각 두고 요것만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충 볼실로 그냥 감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리를 막 옮기면서 뜨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소파에서 배에다가 다 얹어놓고 뜨고 있고, 정리는 이렇게 그냥 이 편물을 쟁반 삼아서 이렇게 올려서 이동합니다. 중간에 네크라인 부분만 이렇게 부여잡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의 이 자충우돌 라마나 세트 프로젝트 어느 정도 이제 어깨 무늬가 나오면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이제 핑크 베이지 컬러 배색은 끝났고 이제 요 블루 원래는 블루도 여러 개 달고 있었는데
여기 뒤쪽에는 이렇게 끝이 났고 앞쪽만 이렇게 지금 달고 있어서 배색 컬러가 지금 하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이 별로 없어서 라운드 인타르시에 하는 거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탑다운으로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도안이 레글런이어가지고 4개의 레글런 늘림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 마커는 저는 이쪽 뒷판 여기서부터 BOR 마커 달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겉뜨기, 겉면부터 하는 거고요. 이번 라운드는 늘림이 없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늘림을 하는 단이면 그냥 이제 마커 나오면 늘림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저는 그냥 시작 한번 해볼게요. 먼저 라운드 인타르시아는 여기 시작 마커 있는 데서 좀 추가 작업을 하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떠야 되는 실이랑 이렇게 돌아갔을 때 시작 전에 있는 마지막 실 위치를 찾아주세요. 저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이전 단계에 역으로 이렇게 돌았을 때 이전 단계의 실을 끌고 가지고 오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는 지금 길이가 상당히 좀 구간이 길어요. 근데 뭐 이게 패턴에 따라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상관없고 그냥 시작 마커에서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첫 번째 볼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위에서 아래로 떠야 될 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실이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번 걸쳐줍니다. 이렇게. 요 길이는 사실은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얘를 이제 풀어가지고 당기고 하면 조절이 되니까 일단 요거는 그냥 넉넉하게 어느 정도 풀어서 이렇게 실을 이렇게 한번 걸치고 시작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른 점일 거예요. 근데 제가 평면 인타르시아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두 개를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아마 라운드 인타르시아에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작업이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무조건 시작할 때 겉면에서 시작할 때 안쪽 면을 시작할 때 무조건 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을 걸었죠. 이렇게 걸어서 이제 겉뜨기로 쭉 뜰게요. 배색 나올 때까지. 스티치는 그냥 겉뜨기랑 안뜨기니까 요거는 해서 이렇게 쭉 배색이 나올 때까지 겉뜨기를 뜹니다. 그러면 컬러 체인지 하는 구간이 왔어요. 저는 이때는 지금 도안상 위치가 바뀔 일은 없거든요. 근데 위치가 바뀐다고 해도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바탕실 뭐 2코 전에 블루를 바꿔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블루를 넘어서서 바탕실이 가야 된다고 하거나 해도 모두 원칙은 똑같고 그냥 여기 이제 바꿔줘야 될 타이밍에 좀 이제 실이 늘어지지 않게 잘 해준 다음에 지금 이게 바탕실이 제가 떴던 실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실이 현재의 실 위로 한번 갔다가 이렇게 뒤 밑으로 한번 통과합니다. 이렇게 한번 걸어주고 이제 떠야 될 실 뜰 때 이때 그 코수에 따라서 이렇게 저는 지금 코수가 변경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럴 때는 좀 타이트하게 해서 떠주고 만약에 뭐 3코, 4코 경계가 있다 그러면은 뒤에 이제 어느 정도 간격 조절을 해주시면서 뜨면 돼요. 그래서 저는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블루 컬러를 뜰게요. 배색 구간 끝났고 다시 이제 다음 바탕실인데 저는 지금 볼실이 몇 개 없고 이게 지금 걸려 있어요. 왜냐면 제가 첫 번째 시작할 때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실을 했잖아요. 그 마지막 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마지막 볼인데 마지막 볼이 요 끝난 지점에 이렇게 걸려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실을
이제 뜨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 걸려있는 여기 고리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얘를 그냥 쭉 당겨가지고 똑같이 이제 얘가 과거의 실이니까 위로 갔다가 밑으로 한번 이렇게 걸어서 꼬아주고, 그러니까 걸어주는 거죠. 걸어주고 여기를 똑같이 뜹니다. 이때도 저는 위치 위동이 없어가지고 타이트하게 잡고 자, 그러면 여기를 뜨면은 이제 BUR 마커가 저는 나오거든요. BUR 마커 나올 때까지 뜨고, 만약에 이 실이 저는 여유 있게 지금 있는데 뜨다 보면 부족하면은 그냥 이렇게 또 당겨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자, 시작 마커에 가까워질수록 실이 이제 이렇게 타이트하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당겨가지고 뜰 수 있게 해줍니다. 시작 마커까지 다 뜨고, 이 실을 보면은 이렇게 늘어져 있을 거예요. 얘를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얘를 이제 이 볼실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끝까지 딱 당겨주면은 아까 그 걸쳐있던 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시작 부분에 이렇게 다시 볼실이 걸려져 있어요. 그럼 이제 겉뜨기 겉면에서 한번 떴으니까 턴에서 안뜨기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제 방향을 안뜨기 떠야 돼서 실을 약간 이제 위치를 정리하고요. 자, 이렇게 안뜨기면 보고 떠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 겉뜨기 시작할 때랑 똑같아요. 이제 안뜨기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떠서 당겼던 실이 이제 작업을 해야 될 실이 되거든요. 돌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데, 이 이전 역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때 마지막 실을 찾아주세요. 저는 원래 핑크색이 있었을 때는 여기 핑크색 실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에 있는 이 바탕색 실이거든요. 이 바탕색 실을 아까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이 좀 여유를 있게 넉넉하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얘를 이제 과거에 떴던 실로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로 그리고 다시 아래로 한 다음에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는데, 이 길이는 사실은 조절 가능하니까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길게 그냥 해서 이렇게 잡아서 요 떠야 되는 실만 팽팽하게 이제 이전 코랑 맞춰가지고 자리를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얘가 이렇게 감싸 안은 모양이 되면은 이제 얘를 작업을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다 안뜨기로 다 뜨면 되죠. 그래서 첫 코만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잡아주고, 제가 그냥 원래 뜨던 대로 안뜨기로 쭉 뜹니다. 그러면 안뜨기로 이렇게 쭉 뜨면 또 블루 컬러, 배색 컬러 나오면은 그때도 똑같아요. 규칙은. 그래서 실 한번 또 교차해가지고 배색 뜨고 다시 바탕색 뜨면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시작 마커 지점에 걸려있는 실로 이제 또 뜨는 구간이 나오고, 그러면 또 그 구간을 잡아 다니면서 떠주고 시작 마커까지 다 뜬 다음에 이제 늘어져 있는 실을 당겨가지고 정리를 해준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겉뜨기, 겉면 방향에서 겉뜨기 또 떠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또 역방향 실 가져와서 걸어주고 뜨고, 그렇게 그냥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프로젝트 시작한 게 인타르시아 라운드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또 하나 장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려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거 막대반을 샀다고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왜 샀는지
이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패턴 되게 익숙하시죠? 뜨개인들이라면 모두 아는 꽃숄. 프레스드 플라워 숄에 있는 패턴인데, 사실 이게 나왔을 때 저도 이 패턴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어떻게 뜨는지 궁금해가지고 패턴은 샀는데, 막상 제가 그 숄을 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요즘에 가디건도 나와가지고 그것도 많이들 뜨시는데, 가디건도 약간 이 패턴으로 가디건을 입기에는 뭔가 이제 평소에 옷 입는 스타일이랑 좀 달라서 부담스러워서 저는 다른 아이템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그냥 정사각형으로 지금 떴어요. 저희 집에 그 인테리어 컬러가 보통 화이트에 누드인데, 포인트 컬러로 하늘색 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냉장고도 하늘색이고, 조명 그리고 액자 이런 것들도 블루 컬러를 지금 두고 있어서 인테리어 소품을 한번 떠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거냐면 보통 인테리어 소품 하면은 뭐 쿠션 커버나 아니면은 블랭킷 같은 거 많이 뜨시는데, 저는 그 이렇게 블랭킷 같은 건데 러그 같은 거를 벽에다가 이렇게 액자처럼 다는 거 많이들 보셨죠? 그거를 한번 뜨개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대형 행잉월이라고 하나요? 그런 건데, 제가 평소에 뭔가 의류로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패턴들, 뭐 이렇게 좀 배색이라든지 특이한 패턴, 귀여운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이렇게 한 장씩 떠가지고 다 이어 붙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대형 이렇게 접어가지고 막대기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액자 이렇게 거는 거. 이렇게 지금 이거는 대바늘이긴 하지만 이제 마감을 이렇게 끝에 마감을 이제 따로 이렇게 접는 부분 파트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는 거죠. 근데 그거를 크게 만들고 싶어요. 거의 커튼 수준으로 크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일단 이 사이즈로 이제 다양한 패턴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어서 커튼 대용으로 걸거나 아니면은 뭐 장식품 벽에다 걸어놓는 그런 걸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직 꿈은 지금 아주 원대해요. 이거를 뜨려고 막대 바늘을 샀는데 보면은 길이가 안 맞죠? 길이가 볼로 뜨게 되면은 이 패턴을 작게 떠가지고 엄청 이어 붙여야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요거 긴 버전을 또 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아마 일본식 호스로 6호였나? 6호로 30cm짜리를 따로 하나 더 사가지고 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막대 바늘이 예상보다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실은 새로 산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콘사를 가지고 있던 거 중에서 요거 진짜 크죠? 이거 대왕콘이고, 얘는 제일 무지개 레미안 콘사인데, 그때 요거 지금 사합이거든요. 그래서 보기엔 되게 가늘어 보이는데 이거 뜰 때만 해도 이게 너무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막상 이제 세탁해서 말려보니까 얘가 이제 빵실하게 살아나면서 그렇게 뭐 헐거운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테리어 그 컬러, 메인 컬러랑 같은 컬러 얘를 전부 다 이 네모 패턴을 다양하게 뜬 다음에 이어 붙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장은 이 꽃쇼의 패턴이었고요. 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는 이분의 인스타 피드를 보고였어요. 인스타 피드를 보고 작년 말에 요 패턴북을 출시를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이 책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막 아마존도 검색해보고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곳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좀 가격이 만만치 않기는 했고, 근데 이 책이 레인 매거진에서 나온 책인데, 그 레인 매거진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전자책으로 PDF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두꺼운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뜨게 할 때 보기도 좀 어렵고, 또 이게 다 짐이라서 만약에 이렇게 PDF로 구입할 수 있으면 그냥 PDF를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냥 PDF를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PDF가 조금 더 싸요. 책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냥 결제하면은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열리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메일로도 그 링크가 와서 나중에 뭐 기기를 바꾸거나 해도 계속 다운로드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저는 PDF로 받았고, 이분의 이런 패턴들이 너무 예뻐요. 진짜 이런 책 안에 직접 막 그린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이분이 막 쿠션이나 이런 블랭킷 패턴을 보고 아, 나도 이런 거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요거 책을 사기 전에 그냥 이제 시험 삼아서 요거 꽃쇼 패턴으로 한번 떠본 거고, 이제 요거 꽃쇼 패턴뿐만 아니라 이분의 패턴을 이제 요 규격 안에서 저는 이제 계속 만들어낼 생각이고, 거의 푸른 계열로 다 할 건데, 제가 꽂힌 게 바로 요 이미지였어요. 이 이미지를 보고 요거 진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다 꽃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뭐 튤립 같은 것도 있고, 뭐 민들레 같은 것도 있고, 새싹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게이지를 계산을 해서 요 규격으로 딱 나올 수 있게 만들어서 지금은 아이보리랑 블루를 이제 메인으로 잡고, 뭐 포인트 컬러로 뭐 이렇게 블루, 요게 만약 블루가 몇 가지가 쫙 있다고 하면은 포인트 컬러로 몇 개는 뭐 이런 그린이나 옐로우 계열의 콘사를 100g 정도만 다 더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뭔가 지칠 때마다 한 장씩 뜨는 용으로 해서 뭐 1년 또는 2년이 걸리는 아주 원대한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 바나님이 그 블랭킷 함뜨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집하실 때 타이밍이 제가 요거를 딱 계획하는 타이밍이 맞았으면 저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하면 좋았을 텐데, 이미 그 모집 기간이 끝나가지고 일단 저는 그냥 혼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또 새로운 프로젝트 소개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제가 이제 새해라서 뭔가 1년 동안의 프로젝트 이런 거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이어리 같은 거 사면은 1월 달만 적고 2월부터 12월까지는 다 빈 페이지로 두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라서 그런 1년의 그 장기 계획은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주기적으로 보여드리는 걸로 저는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뜨개 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 찾아올게요. 안녕.